그날 아침 김태현은 회사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회색 유리로 덮인 고층 건물은 차가운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걸음은 일정하고 빠르게 흘렀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졌다. 새 직책, 새 상사, 그리고 새 긴장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몇 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다뤄왔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보고서의 정확도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여겼다. 회의실의 의자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질문받지 않는 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이미지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사람은 늘 늦게까지 남아 일하더라. 그 정도의 평가. 하지만 태현은 불평하지 않았다. 회사란 조용히 실적을 쌓는 곳이라고 믿었다. 그날까지는 오전 9시 정각, 본사에서 새로 부임한 일본인 임원이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름은 미야자키 타카히로. 그는 완벽히 다려진 정장과 금태 안경을 쓴 채 마치 공기마저 관리할 수 있을 것처럼 서 있었다. 이 부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의 첫마디였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서로를 스쳤다. 태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미야자키는 팀의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태현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집어들었다. 김씨,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마치 교사가 어린 학생을 지적하듯. 태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수치는 지난 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건 변명입니다. 미야자키가 말을 끊었다.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무능의 징후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키보드 소리도 멈췄다. 몇몇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태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침묵을 택한 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경험상 말로는 어떤 벽도 부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펜을 들고 조용히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그때 잊지 말 것. 그날 오후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힐끗 보며 작은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저 임원, 진짜 까다롭다. 김 씨는 좀 불쌍하네. 하지만 태현은 그런 시선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를 정리하고 눈앞의 숫자들에 집중했다. 퇴근 무렵 그는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초라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건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새 프로젝트 브리핑이 열렸다. 회사의 핵심 보고서를 준비하는 자리였다. 미야자키 임원은 전 직원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했다. 이번 분기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석의 수준이 낮아요. 특히 데이터팀. 그 말이 끝나자 시선들이 태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숫자들을 다시 검토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졌다. 김씨, 미야자키가 이름을 불렀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당신이 제시한 수치,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의 음성에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태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해당 수치는 내부 지표와 외부 시장 평균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변동률을 감안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미야자키가 웃음을 흘렸다.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진짜 전문가라면 오차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내놓죠. 사람들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태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 속 그래프 위에서 멈춰 있었다. 파란색 선과 붉은 점 사이의 작은 차이. 거기엔 아무도 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돼서 동료 민수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오늘 좀 심했어요. 태현은 짧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퇴근 후
그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창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 숫자들이 말없이 그에게 속삭였다. 네가 본 게 맞다. 며칠 뒤 그는 미야자키의 팀에서 배제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인원이 발표될 때 그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동료들은 조용히 눈을 피했다. 그 순간 태현은 깨달았다. 인정받기 위해선 말보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데이터베이스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오래된 파일, 삭제되지 않은 로그, 날짜가 어긋난 기록들. 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예상 수익과 실제 지출 사이에 존재할 수 없는 공백.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진실이란 언제나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화면만이 빛났다. 태현은 다시 한 줄을 적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무기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무실 한쪽에서 미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태현은 그 소리가 자신과 관련 있다는 걸 느꼈다. 보고서 장인이 또 한 건 했대. 누군가의 속삭임이 귀끝에 스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프린트를 꺼내어 회의 준비를 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난 회의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무능이다. 그 말이 마치 연기처럼 가슴에 남았다. 차가운 말이었지만 묘하게 불이 붙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처리를 다시 검토했다. 틀린 건 없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꼼꼼함이야말로 회사의 기반이라 믿었다. 숫자는 정직해야 한다. 그것이 태현의 신념이었다. 그날 오후 미야자키가 그를 불렀다. 김씨, 이리 오세요. 그의 말투엔 여전히 부드러운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번 주 중간 보고 당신이 맡았던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효율성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느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현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김씨, 미야자키가 덧붙였다. 한국식 근면함은 인상적이지만 그건 결과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의 시작이었다. 퇴근 후 그는 회사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 들렀다. 노트북을 열고 차트들을 다시 정리했다. 테이블 위엔 커피 한 잔과 펜 하나뿐.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모든 데이터가 퍼즐처럼 맞물려 있었다. 그런데 그 퍼즐 어딘가에 조용히 잘못 끼워진 조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미야자키의 보고서 초안을 우연히 볼 기회를 얻었다. 공용 서버에 공유된 임시 파일이었다. 숫자들은 완벽했다. 하지만 너무 완벽했다. 현실 속 매출 곡선이 그렇게 매끄러울 리 없었다. 태현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다. 내부 오류 수정 완료. 최종본 검증 불필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오류를 수정했다는 말은 사실을 지웠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회사 문서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 남았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아도 그래프의 선이 보였다. 누군가는 그를 무능하다고 불렀지만 그 무능이 진실을 지켜내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데이터의 점처럼 귓가에 박혔다. 그는 속삭였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거짓을 만든다. 다음 날 오전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일정이 발표되었다. 차세대 투자 보고서,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핵심 문서였다. 발표장을 가득 채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미야자키가 단상에 올랐다. 이번 보고서는 회사의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끝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데이터팀은 제 지시대로만 움직이세요. 불필요한 분석은 금지합니다. 태현은 자리에서 조용히 그 말을 메모했다. 불필요한 분석. 그 문장이 가장 위험했다. 그날 오후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다. 미야자키는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배정했다. 태현에게는 단순 데이터 정리 업무만 주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정리하는 자만이 진짜 구조를 본다. 시간이 흘러 팀은 바쁘게 움직였다. 이메일이 쏟아지고 보고서 초안이 여러 버전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수익률 그래프는 급상승했지만 실제 매출 데이터는 정체되어 있었다. 이건 이상하군. 태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몰래 다른 부서의 자료를 확인했다. 물류, 생산, 회계. 각각의 수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는 빈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형광등 아래 노트북 화면에 그래프가 겹겹이 떴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미야자키의 수치엔 허상이 섞여 있었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커서를 멈추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걸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선택은 명확했지만 결과는 무겁게 예견되었다. 그는 조용히 파일 이름을 바꿨다. 진짜 보고서 비공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이 번지며 도로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진실을 숨기면 언젠가 그 그림자가 회사를 삼킨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이 싸움은 소리 없이 시작될 것이었다. 퇴근 시간 이후의 사무실은 거의 정적이었다. 형광등 몇 개만이 남아 깜박였고 키보드 소리조차 멈춘 공간 속에서 태현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그래프들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췄다. 숫자 하나하나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락된 값, 조정된 지표, 불가능한 비율. 그는 그것들을 조용히 따라가며 원인을 추적했다. 이상하리만치 깔끔한 수치일수록 의심스러웠다. 그의 손끝이 멈추지 않았다. 엑셀 시트 위에서 셀을 복제하고 이전 분기의 로그 파일을 열어 비교했다. 화면 속에서 패턴이 드러났다. 일정한 간격으로 수정된 기록들. 그리고 그 수정의 시점은 언제나 같은 사람의 승인 아래 있었다. 미야자키 태현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이름 세 글자가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렸다. 그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확신이 생긴 건 아니었다. 그러나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그는 노트에 짧게 적었다. 패턴은 거짓보다 솔직하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빛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심장부였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다. 팀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속삭이고 있었다. 본사 감사팀에서 연락 왔다더라. 이번 프로젝트 외부 검토가 들어간대. 그 말에 미야자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우린 완벽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태현은 그 미소 속에서 두 가지를 봤다. 자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얇은 균열. 오후가 되자 그는 한쪽 복도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문서를 정리했다. 외부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누락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치밀했다. 퇴근 무렵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나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니터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화면에 남은 수치를 바라봤다. 0.83, 1.27, 0.9G부. 불규칙한 듯 보이지만 반복되는 비율, 인위적인 조정의 흔적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소음이 없을 때 들린다. 밖으로 나와 보니 비가 그쳤다. 공기가 맑았지만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 어쩌면 지금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침묵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본사 고위진이 참석하는 보고 회의가 열렸다. 대회의실에는 긴 테이블과 투명한 유리벽, 그리고 숨 막히는 긴장감이 있었다. 미야자키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명령처럼 단단했다. 스크린에 차트가 띄워졌다. 매출 상승 곡선은 아름다울 만큼 완벽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사람, 태현만이 조용히 그래프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선과 숫자 사이의 불일치를 읽어냈다. 그 곡선은 현실이 아니었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일정했다. 살아있는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야자키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 팀의 강점은 데이터의 정밀성입니다. 김 씨가 담당했던 세부 분석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구조를 다듬었죠. 그 말에 가벼운 웃음이 회의실을 스쳤다. 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내려 노트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보고가 끝나자 해외 투자 부문 이사가 질문을 던졌다. 이 수치가 이렇게 일정한 이유는 뭔가요? 시장 변동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미야자키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그건 내부 조정 덕분입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죠. 너무 안정적이군요. 이사의 말은 칼날 같았다. 태현은 그 순간 스스로의 심장이 천천히 뛰는 걸 느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회의록을 정리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날 걸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사람들의 소공어림이 이어졌다. 이상했지? 그래프가 너무 완벽했어. 그 일본 임원 너무 자신만만하더라. 태현은 잠시 창가에 섰다. 오후 햇살이 유리벽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건 마치 거짓의 입자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날 밤 그는 회사 서버 로그를 확인했다. 새벽 2시 누군가의 아이디로 수정된 데이터가 있었다. 사용자 미야자키 T. 수정 항목 수익률 평균값. 태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는 곧 노트북을 닫았다. 지금이 아니었다.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드러나면 오히려 무너진다.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가 택한 무기는 말이 아닌 시간이었다. 새벽의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무능하다. 미야자키의 말이 떠올랐다. 태현은 그 말 위에 자신만의 문장을 덧썼다. 무능한 자는 진실을 두려워한다. 그는 불을 끄고 빛이 사라진 공간을 뒤로 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확고했다. 그 주의 수요일, 태현은 사무실의 공용 프린터 옆에서 멈춰 섰다. 인쇄된 보고서 더미 위로 빛이 반사되어 숫자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미야자키가 수정한 파일을 다시 살폈다. 표면상 완벽했다. 수치의 오차도, 문장 하나의 어색함도 없었다. 그러나 너무 매끈했다. 그는 세부 항목 중 하나를 확대했다. 시장 성장률 예측치 7.4%. 그 수치는 몇 주 전 그가 직접 산출한 결과보다 정확히 2배 높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엑셀 셀을 따라가던 커서가 한 셀에서 멈췄다. D1, 2 플러스 2, 2B.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단순한 덧셈, 그러나 중복된 수식. 시장 성장률이 2번 더해진 구조였다. 실수로 보기엔 너무 완벽했다. 그는 데이터를 역추적했다. 이전 버전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수정된 시점은 새벽 1시 42분. 수정자 미야자키 T. 한 줄의 코드가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냉기가 도는 조명 아래 그 생각이 명확해졌다. 이건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다. 방향성의 조작이다. 점심시간 동료 민수가 다가왔다. 혜현 씨, 요즘 너무 늦게까지 남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태현은 짧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숫자가 저를 부르고 있어서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역시 당신답네요. 그 대화가 끝나고 그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일본 본사에서 온 검토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김 씨, 그가 불렀다. 이 보고서의 지표 산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네. 태현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중복 항목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야자키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건 사소한 실수입니다. 곧 수정할 예정이죠. 하지만 그 수치는 투자자 예측의 핵심 지표입니다. 태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펜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검토관이 서류를 덮었다. 중복 항목이라면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에 미야자키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태현은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이 진실을 따라잡았다. 퇴근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별 하나 없는 회색의 하늘.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작은 확신을 봤다. 진실은 완벽함 사이에서 비명을 지른다. 그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내일은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그날 이후 태현의 주변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점심시간에도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줄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미야자키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었다. 김 씨는 너무 세부에 집착해 큰 그림을 못 봐. 그런 말들이 뒤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태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다. 큰 그림은 작은 선들로 그려진다. 퇴근 무렵 그는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김 씨, 미야자키가 말했다. 최근에 당신이 보고한 내용이 본사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조직에선 조화가 진실보다 중요할 때가 있죠. 태현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조화라는 이름의 침묵.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왔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회사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데이터 파일을 확인했다. 진짜 보고서 비공개, 여전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민수였다. 여기 있었네요. 요즘 너무 조용해서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조용할수록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고맙습니다. 태연은 짧게 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보다 증거가 필요하죠.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빛이 많을수록 그림자도 진하다. 며칠 뒤 팀 내 소규모 발표가 있었다. 대부분의 자료가 미야자키의 버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대현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보고서 속엔 여전히 그가 만든 수식이 남아 있었다. 그건 그의 흔적이자 조용한 저항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미야자키는 그를 불렀다. 김씨, 개인적으로 충고 하나 하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현은 그 미소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편안함보다 정확함이 좋습니다. 그날 밤
그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이어졌다. 그 빛들 사이에서 그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침묵하되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진짜 숫자가 있었다. 그날 오전 사무실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팀 채팅창에는 긴급 회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본사에서 투자 심사 부서를 직접 파견한다는 소식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야자키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한 듯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허위 보고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자신감의 결은 거칠어져 있었다. 검사관은 조용히 서류를 펼쳤다. 이 그래프의 기준 연도와 실제 매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작성했죠? 미야자키가 답했다. 제가 최종 검토했습니다. 그럼 이 오류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혜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사무실은 작은 폭풍처럼 뒤흔들렸다. 전화가 울리고 메일이 쏟아졌다. 미야자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날 오후 부서장은 모든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본사에서 자료 원본을 재검토합니다. 백업 파일이 필요해요. 김태현 씨, 혹시 원본 로그 가지고 있나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태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부서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조용히 USB를 꺼냈다. 그 안엔 수정 전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USB가 상사에게 건네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 숨소리, 키보드의 딸깍임, 종이 넘기는 작은 소리, 모두가 귀에 박혔다. 미야자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비공식 자료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공식과 비공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필요하죠. 그날 저녁 본사 서버에 저장된 원본 파일이 비교 검토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수익률 항목이 인위적으로 수정된 기록. 그 작업자는 미야자키 자티. 본사 임원이 내린 첫 지시는 간단했다. 내일부터 김태현 씨가 전체 데이터 분석을 재정리합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방향이 바뀐 공기가 있었다. 태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를 향하던 의심의 눈빛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존중으로 변하고 있었다. 퇴근길, 그는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봤다. 회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평온했다. 무너지는 건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마음속 문장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날 밤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태현은 마지막으로 남은 직원이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초안, 커피잔, 그리고 3시간째 켜져 있는 모니터. 새벽 1시 15분 그는 데이터 정리 작업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수치가 아닌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들, 냉소적인 상사, 그리고 조용히 응원해준 민수. 모든 장면이 차가운 빛으로 이어졌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수백 개의 셀 사이로 의미 없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패턴을 찾았다. 하나의 비율, 하나의 틀, 그리고 숨겨진 손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 Final Truth Report. 그 안에는 원본 데이터, 수정 이력, 이메일 로그, 그리고 내부 메모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을 저장하는 손끝이 잠시 멈췄다.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 생각이 지나갔지만 그는 즉시 저장 버튼을 눌렀다. 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그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지만 진실은 남는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손바닥을 유리에 대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 순간 불빛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더는 숨을 이유가 없다. 새벽 2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미야자키였다.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정리 중입니다. 그만하세요. 내일 아침 제가 직접 발표할 겁니다. 태현은 그를 바라봤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발표자는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미야자키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진실이 조용히 있으면 결국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미야자키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난 뒤 태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는 노트북을 닫기 전 한 문장을 메모장에 남겼다. 내일 거짓은 빛 앞에 녹을 것이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돌아본 공간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 그는 스스로의 발걸음을 들었다. 오늘의 마지막 소리는 그의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본사 임원진과 투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제4분기 투자 보고서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다. 미야자키는 단정히 넥타이를 메고 단상 위에 섰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저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마이크 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상승하는 곡선, 안정된 수익률, 완벽한 성장 구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태현은 침묵 속에서 그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숫자 속의 공백을 읽고 있었다. 비율은 올랐지만 근거는 사라졌다. 보고서의 문장은 완벽했지만 문장 사이의 진실은 비어 있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 성장률은 예상보다 지나치게 높군요. 근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순간 미야자키의 표정이 굳었다. 그 부분은 내부 통계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럼 원본 수치는 어디에 있죠? 이미 검증이 완료된 자료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에서 미야자키로, 그리고 다시 김태현에게로 옮겨갔다. 그 시선 속엔 묘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본사 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씨, 당신이 초기 데이터를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태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네, 원본 데이터에는 다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계산식의 중복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조용히 화면을 전환했다. 수정 전 보고서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불규칙한 그래프, 약간의 하락선, 현실적인 수치들. 이게 진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임원진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미야자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이건 비공식 파일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수정한 거예요. 태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정된 건 제가 아닙니다. 로그 기록은 증명합니다. 그는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띄웠다. 수정자, 미야자키 T, 주, 수정 시각, 포인그레이드 트론 산 티시 AM. 그 한 줄의 데이터가 회의실 전체를 멈춰 세웠다. 미야자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이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본사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보고서는 즉시 폐기합니다. 김태현 씨, 오늘 안에 새로운 분석을 제출하세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며 웅성거렸다.
진짜였군. 그 한국인 직원이 옳았어. 저 임원, 끝났네. 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북을 닫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텅 빈 회의실, 아직도 따뜻한 조명, 그리고 의자에 남은 사람들의 흔적.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짓은 무너질 때 소리를 낸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본사 내부 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다. 데이터 조작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사실로 확인됨. 그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피했고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미야자키는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혜현은 책상에 앉아 커피 잔을 손에 쥐었다. 증오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무겁게 가라앉은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점심 무렵 부서장이 그를 불렀다. 김 씨, 어제 일로 고생 많았어요. 본사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공식 자료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당신이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결국 진짜 조용한 사람이 회사를 구했네요.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다만 짧게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임원 회의가 열렸다. 그는 공식 발표자로 지정되었지만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자리 끝에 앉아 새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성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숫자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결국 신뢰는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는 마우스를 눌러 차트를 전환했다. 파란 선이 천천히 내려가고 붉은 선이 다시 현실적인 궤도로 돌아왔다. 회의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었다. 모두가 듣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진심은 도달했다. 발표가 끝난 뒤 임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김 씨, 당신의 냉정함이 인상적이군요. 혹시 본사로의 정은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왜죠? 이곳에서 거짓이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그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에 남았다. 퇴근 무렵 그는 빈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퍼지고 빛이 사무실 벽에 길게 새우며 들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진실은 항상 말보다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층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 속에 그의 하루가 녹아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들렸다. 며칠 뒤 본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든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실 중앙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 표지엔 김태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조용히 바라봤다. 과거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름이었다. 이제는 침묵이 그를 둘러싼 존중의 형태가 되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본사 이사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는 단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묵으로 공모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스크린이 켜지고 미야자키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내부 데이터 조작 책임자 미야자키 타카히로.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날 사람들의 시선은 떠나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를 향해 있었다. 혜현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상 위의 조명이 그를 비췄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김 씨, 당신이 보고서를 다시 쓴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웃지 않았다.
제가 한 건 원래 있던 걸 되돌린 것뿐입니다. 그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점심시간, 그는 건물 로비를 걸었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속엔 한 가지 감정이 있었다. 연민.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나처럼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겠지. 오후 늦게 그에게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김태현 씨, 축하드립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본보기였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본보기는 고요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남으니까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남은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스쳤다. 비웃음, 침묵, 싸늘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다. 부끄러움은 소리로 오는 게 아니다. 눈빛으로 온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엘리베이터 천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봤다. 이번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다. 다음 주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시상식이 열렸다.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푸른 조명이 비쳤다. 사내 방송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원들은 차례로 자리를 채웠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시상은 위기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낸 직원을 위한 자리입니다. 청중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김태현. 그는 무대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의 박수 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는 여전히 어색했다.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태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상장을 받았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 상은 용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말없이 상장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진실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대강당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박수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울려 퍼졌다. 그는 시상대를 내려오며 청중 속의 얼굴들을 스쳐봤다. 그 중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무대 밖에서 본사 임원이 다가왔다. 김 씨, 오늘의 연설은 짧았지만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신뢰는 잃으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그는 홀 밖으로 나왔다. 저녁 햇살이 로비의 유리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상장을 천천히 접었다. 그 종이의 무게보다 그동안의 침묵이 더 무거웠다. 건물 밖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요, 태현 씨. 고마워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겠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조용히 들리는 한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는다. 며칠 후 인사 공지 메일이 사내 전체에 발송되었다. 전임 임원 미야자키 타카히로, 본사 본국으로 복귀 조치.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추락.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 끝 휴게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조용한 속삭임이 흘렀다. 결국 그렇게 됐네. 저 사람 너무 자신만만했잖아. 태현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균형이었다. 잘못된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그건 복수보다 조용하고 더 깊었다. 그날 오후 미야자키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렀다. 짐을 정리하던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태현의 자리를 바라봤다. 김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힘이 없었다. 당신이 이긴 겁니다. 태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규칙이 이긴 거죠. 미야자키는 미소 비슷한 걸 지었다. 규칙이라 일본에서도 그런 말을 자주 했죠. 하지만 현실은 늘 사람이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을 선택하면 결국 현실도 무너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야자키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사라진 것처럼. 퇴근 무렵 민수가 다가왔다. 그 사람 결국 가네요. 네.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한데 동시에 좀 씁쓸하네요. 맞아요. 정의가 이겨도 기분이 복잡할 때가 있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정의라면 오래 남을 겁니다. 그날 밤 태현은 보고서를 정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데이터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다. 그는 파일을 닫고 불을 껐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 태현의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당신 덕분에 회사를 다시 믿게 됐습니다. 글씨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줄이 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그는 메모를 접어 서랍 속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켰다. 오전 내내 그는 평소처럼 일했다. 회의에서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후배들의 보고를 조용히 도와주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대했다. 이전처럼 무시하지도 과하게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냥 신뢰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민수가 다가왔다. 혜현 씨, 그거 받았죠? 그 메모?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어제 회계팀 사람이 밤늦게 남아서 그걸 놓고 갔다더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었군요. 그날 오후 그는 창가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했다. 유리창 너머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도시의 빛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그 흐림 속에서 오히려 선명한 감정을 느꼈다. 이건 끝이 아니라 회복이구나. 퇴근 전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듯 웃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이제 진짜 팀 같아요. 그는 커피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다. 웃음 속엔 자부심보다 평화가 있었다. 그가 지켜낸 건 명예가 아니라 신뢰의 공기였다. 퇴근길 그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하늘은 어둑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 메모, 당신 덕분에 회사를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남는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대신 대답해 주는 듯했다. 그는 건물 밖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따뜻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잠시 서 있었다. 그 조용한 인사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회사 안은 다시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예전의 것과 달랐다. 이제는 억눌린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정적이었다. 태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건네는 동료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누구도 과하게 친절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조심스러운 거리감 속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업무용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다.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침묵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이전의 침묵은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선택이었다. 그는 이제 말보다 시선을, 주장보다 행동을 믿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새 프로젝트 팀 구성이 발표되었다. 이사회 명단 맨 아래에 조용히 그의 이름이 있었다. 데이터 투명성 자문. 그는 그 문구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자리엔 축하 인사도 환호도 없었다. 다만 민수가 다가와 말했다. 태현 씨,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자리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감시해야 하니까요. 퇴근 무렵 그는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인사들이 거대한 변화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를 무시하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소리 없는 존중이야말로 가장 진한 형태의 인정이구나. 밤이 되어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때 그는 창밖의 도심을 바라봤다. 자동차 불빛들이 천천히 이어졌다. 그 불빛의 흐름은 마치 사람들의 침묵 같았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한국에서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 끝에 그는 자신이 서 있었다. 그날은 봄비가 내렸다. 점심 무렵 본사 회의실 복도에서 한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양복, 정중한 걸음, 약간 낮은 고개. 그는 몇 초간 멈춰 서서 그 얼굴을 확인했다. 미야자키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희미하게 휘어졌고 눈갠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가움 대신 무거운 성찰이 있었다. 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섰다. 시간이 흘렀지만 공기의 무게는 여전히 또렷했다. 미야자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의 일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태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직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죠. 미야자키는 고개를 숙였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깊이 본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태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말로 주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 말에 미야자키의 입꼬리가 흔들렸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 새 회사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세요. 그럴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악수였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진심처럼 오래 남았다. 미야자키가 떠나고 난 뒤 태현은 창가로 걸어갔다. 회색 하늘 아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 빗줄기를 따라 눈을 내리깔았다. 과거의 모든 장면이 물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그 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민수가 다가와 물었다. 누구였어요? 과거. 후회해요? 아니요. 후회는 그가 해야겠죠.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놓아줬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당신은 조용히 이겼네요. 태현은 웃었다. 이긴 게 아닙니다. 다만 소리가 잦아들었을 뿐이죠. 그의 시선이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해하게 될 뿐이다. 그날 오후 그는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진실은 용서와 닮았다. 둘 다 조용히 온다. 그날 저녁 회사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하루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형광등의 잔빛만이 남아 있었다.
태현은 퇴근 인사를 마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가 긴 복도 끝까지 번져갔다. 그는 회의실 옆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 비쳤다. 몇 달 전 자신은 그곳에서 비웃음과 경멸을 견뎠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소에서 그는 고요했다. 그는 생각했다. 인정은 말로 오는 게 아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서 진실이 자란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범위를 정리하며 그는 문득 지난 데이터를 떠올렸다. 그가 처음 이 회사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순간 숫자들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양심이었고 기업의 영혼이었다. 몇몇 동료들이 퇴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대신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 눈빛 속엔 감정보다 의미가 있었다. 감사. 그는 노트북을 닫기 전 일기처럼 한 줄을 적었다. 정직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오래 간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수많은 창문 중 단 하나의 불빛만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보며 속삭였다.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메시지 한 통. 민수, 오늘 저녁 한잔 할래요? 이제 진짜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는 짧게 답했다. 오늘은 그냥 걷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차가웠다.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이 섞인 냄새가 났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사람은 언제 진정으로 강해지는가?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았을 때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게 말해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가로등 사이로 번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보이지 않는 교훈이 가장 오래 남는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가 배운 건 단 하나였다. 진실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남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건물 안은 아직 조용했고 복되는 청소부의 빗자루 소리만 들렸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그 쓴맛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팀원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민수가 들어와 말했다. 새 프로젝트, 당신이 리더라면서요. 이름만 그렇죠.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대단해요. 회사가 이제 당신을 믿어요. 그는 짧게 웃었다. 신뢰는 직책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루씩 쌓는 겁니다. 그날 오전 팀원들과의 첫 회의가 열렸다. 그는 단상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원형 테이블 중앙에 앉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실수를 감추지 않는 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점심 무렵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태현 씨, 다음 분기부터 해외 데이터 윤리팀에 협업 요청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에서 배울 게 남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사무실을 밝게 채웠다. 그 빛이 동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빛이 우리가 만든 공기 같네요. 퇴근 전 그는 서랍 속 메모를 꺼냈다. 당신 덕분에 회사를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 문장은 여전히 낡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시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다. 밖으로 나서자 하늘은 맑았다. 봄비가 그친 뒤에 공기가 맑고 투명했다. 그는 건물 앞 계단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고요를 느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준비된 힘이다. 바람이 불어 넥타이가 흔들렸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붙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싸움도, 오해도, 그리고 의심도. 남은 건 단 하나, 평온한 확신. 그는 마지막으로 회사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조용히 이긴다.